도나도나 머니 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의엔 선의보험의 선의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페이커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요새 뭐 재밌는 이야기 중간중간 하다가 또 다시 본업으로 돌아옵니다. 경제를 알아야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솔로 401k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401k까지는 그래도 이제 많이 들으셔서 많은 분들이 나 그거 그냥 알 것 같아. 뭐 정확하게 몰라도 들어봤어 하실 텐데 솔로 401k는 뭡니까? 솔로 401k는 그냥 401k보다 엄청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1k가 똑같은데 나 혼자 드는 거가 솔로라는 말이 싱글이란 말이잖아. 혼자라는 말이니까 나 혼자 들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부부는 한 사람으로 치니까 부부까지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닌디. 아닌데? 그러니까 솔로라고 뭐 여러 가지를 할 하더라도 때 한 사람으로 쳐. 솔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카운트가 하나인다는 의미가 더 크겠네. 사람이 하나라는 것보다 부부면. 부부가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솔로라는 이름에 401k를 쓰게 해주는 거지. 둘이 각자 해도 그 401k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우리가 허즈밴드 앤 와이프가 아니야. 그럼 못 들지. 솔로가 아니니까. 한 명이어야 되잖아. 하나의 솔로는. 단위로 본다는 거구나. 솔로는 한 명이어야 되잖아. 못 들지. 근데 우리 둘이 파트너인데 우리가 허즈밴드 앤 와이프야. legally married.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솔로 401k 안에 두 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혼자서도 들 수 있고 부부는 둘이서도 들 수 있다는 그렇지. 뜻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플하다는 거야? 혼자 들을 수 있어서? 그렇지. 솔로라는 게 혼자만, 왜냐하면 그게 좀 간단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401k라고 하면은 그 우리 어카운트 밸런스가 25만이 넘어가면 텍스 폼을 이슈해야 돼, annually. 아 그래? 그걸 하는데 이제 뒤에서 다 하니까 아마 하는 사람 뭐 모르고 있는 거지. 비즈니스 오너들은 별로 아이디어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솔로 401k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사실은 그 돈도 적게 들지. 돈이 적게 든다는 게 비용이 적게 비용이 든다는 적게 거야? 든다는 거지. 왜냐하면 넣는 돈은 다 똑같아요. 놓는 돈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지. 개인당으로 따지면 혹시? 그렇죠. 회사에서 해주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하면 내 비즈니스고 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야. 넌 많이 나는 맥시멈 넣고 싶을 거야. 리밋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숙이 언니가 주구장창 외치는 게 회사에 만약에 401k가 있으면 무조건 맥스로 해라. 맥스로 해라, 무조건 해라, 미친 듯이 해라 그 얘기를 주구장창 외치시잖아요. 되게 그렇죠,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거 자기 인생에 너무나 도움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뜻인가요 지금? 회사에 안 다닌다는 뜻이 이제 종업원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 비즈니스를 한다. 오너인 경우,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그렇지. 셀프엠플로이드. 그리고 자영업 아니고 뭐 에스콥이고 뭐 LLC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401k라고 하면 그룹 베네핏을 만든다고 하면 엘리지블한 인플로이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밖에 일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401k 못 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사람들이. 그럼 부부 말고 다른 종업원은 없어야 돼? 그럼. 없어야지. 없어야 돼. 엘리지블한 인플로이가 없어야지. 뭐 파트타임 10시간 와서 일해요. 이런 사람 괜찮아요. 그건 엘리저블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21살 미만이에요.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데 그런 분도 또 많아요. 요새는 뭐 온라인에 뭐 온갖 소리 다 있으니까 우리 애들 넣고 얘네들 넣으시면 안 돼요. 21살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들으면 지금 똑같아요. 근데 들으면 근데 이제 이게 401k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텍스 디덕션은 받고 바로 하는 401k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 트레디셔널하고 로스가 다 된다는 그렇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401k도 그냥 트레디셔널하고 그렇죠. 그냥 로스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솔로 401k도 트레디셔널리 할 수도 있고 로스 솔로 401k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를 사용을 하면 이제 장래에 리타일 할 때쯤에 대해 갖고는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 거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회사에서 그룹 401k를 할 때는 회사에서 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솔로 401k는 무조건 내가 다 그 돈 내야 되는 거네. 어차피 내가 인플로이어니까 내가 인플로이어이자 인플로이니까 매치를 해줘봤자 내 돈이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으로 해주겠지. 그렇지. 맥시멈으로 텍스 디덕션을 받으면서 늘 것이냐
아니면 텍스 디덕션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그냥 Roth로 놓고 나중에 그 잘하는 것까지 다 텍스 프리로 받을 거야. 이러든지. 근데 보통 비즈니스 하신 분은 텍스 디덕터블 받으려는 목적이 많아서 그런 걸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Roth로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어드밴티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트레디셔널하고 라스를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머니돈나에서 언급을 해서 우리의 광팬이신 많은 돈나님들께서는 척하면 척이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트레디셔널 401k와 라스 401k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건 IRA랑 똑같아요. 트레디셔널 하다 그런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5,000불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5,000불이 텍스 디덕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번 걸로 그지? 안 번 걸로 계산을 해서 이제 텍스 디덕션을 받으면서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이게 5,000불이 자라서 30,000불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나중에 찾았을 때 5,000불 플러스 25,000불 다 텍서블 하다고. 그죠? 그게 트레디셔널이야. 근데 라스는 5,000불을 텍스 디덕션 안 받고 그냥 내가 다 텍스 다 낸 돈으로 그냥 안 받고 5,000불을 넣어. 근데 똑같이 30,000불이 됐어. 그러면 25,000불까지도 내가 이게 벌었잖아. 그것까지도 텍스 프리로 다 받는 거야. 5,000불은 원래 텍스 디덕션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냥 꺼내는 거고 25,000불은 잘한 돈이지. 그러고 됐는데 당연히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게 해주니까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허즈번 와이프가 둘이 넣으면 둘이 똑같이 트래디셔널이면 트래디셔널, 라스면 라스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할 수 있어. 아니래. 다르게 할 수 있어. 아니래 지금 아니래. 자, 근데 이제 트레디셔널하고 라스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라스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트레디셔널을 하지? 왜냐면 25,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막 헷갈리실 텐데요. 이 지금 현재 내가 텍스 레이시 얼마냐, 나중에 얼마가 될 거냐까지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1년에 막 한 20만 불씩 벌어서 텍스 레이시 되게 높은데 나중에 늙으면 나는 소셜 세큐리티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내가 텍스 레이시 그때 돼서 지금보다 10%는 적어질 거니까 나는 나중에 세금을 낼 거야. 그리고 그냥 트레디셔널로 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그런데 조이스가 이 말한 걸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 조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젊은 분들 지금 당신이 평생에 가장 낮은 인컴을 받고 있어요. 인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레이시 지금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텍스를 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에 지금보다는 자산의 형태가 좋아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안 벌을 거야?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난 열심히 벌 거야, 이러니까. 그리고 또 20만 불 지금 버는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만 받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렇지. 다른 인컴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겠지. 사실은 이제 요거 한 것만 보면 우리가 퓨처를 생각할 때 텍스 브래킷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20만 불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퇴해서도 그만큼은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보다 좀 더 받겠지. 많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예를 들자면 잘 몰라요. 그렇지, 그렇죠. 트레디셔널하고 라스를 잘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 401k를 들으면 회사에서 매치시켜주는 퍼센트도 있지만 나중에 인컴 텍스를 안 내도 돼라는 얘기를 해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이게 은퇴하고 찾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대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을 때 보니까 그게 트레디셔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게가 틀린 거지. 완전히 틀린 거죠. 그치. 근데 많은 분들이 401k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은퇴 후에 찾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대라는 거로. 틀린 라고. 인포메이션. 틀린 그거 인포메이션. 정말 틀린 거예요. 삑 처리해 정말. 주세요.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401k를 하셨어요. 그래서
HR에서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HR도 몰라. 정말이야. 말해줘야 돼. 정말이야. 이게 슬프다. 이유가 첫째, 우리가 잡을 가졌을 때 영어로 설명하는 거를 다 못 알아들었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많을 수 있고. 두 번째, HR도 한국 분이셨어. 그래갖고 HR도 잘 모르셨어. 이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주재원으로 오신 많은 분들한테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고 자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와서 1.5세로 큰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거고, 유학생들은 조금 헷갈릴 거고,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매우 헷갈리실 거예요. 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여기 2,000명 넘는 회사.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으니까 사실 원래 그 회사는 규모가 더 큰 회사인데 이제 여기 요 근처에서는 이 조지아에서는 2,000명 되는 회사니까 당연히 굉장히 크지. 401k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이제 맥시멈으로 이분은 넣기를 원하니까 맥시멈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죠? 이번엔 35,000불인가?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매년 every 2 years in a row 뭐가 되냐면 그래서 아직까지 는 거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페이스톱 이렇게 빼달라고 하세요. 그 HR에서 이 담당자가 절대 안 된다. 아. 그래서 너무 많이 나서? 아니 그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인플로이 맥시멈이 2024년도에 35,000불이잖아. 50세가 넘으면. 그런데 이 HR 퍼슨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35,000불이 종업원이 낸 것과 회사에서 매칭한 것과 합쳐서 35,000불이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IRS 웹사이트에서 그 랭귀지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 HR이. HR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HR이 2년 내내 안 해줬어. 어머나. 그럼 나중에 소급해서 할 수 있어 언니? 못해. 못하지. 못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진짜 휴먼 라이트인데. 내가 정말 너무 아니 내 말은 안 믿어도 좋은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HR이 한국 사람이겠어요? 절대 아니지. 미국 사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HR을 설득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라스하고 트래디셔널의 의미는 트래디셔널은 현재 내가 번 수입에서 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결국은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런데 나중에 찾을 때는 내가 거기에서 수익이 된 거? 수익이 된 퍼센트지. 지금은 5,000불이었지만 나중엔 그게 30,000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수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역시 소득세를 내야 된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에 갖고 있는 텍스 레이스로. 저희가 텍스 브라켓 한번 한 적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라스는 지금 내가 그냥 수입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내는데 포함을 시키겠다 얘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낸 돈이나 어차피 텍스 낸 돈이니까 5,000불은. 이미 낸 돈이니까 낸 돈이나 거기에 붙은 돈이나 다 세금을 안 내게 된다.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529 얘기했잖아요. 저희 529 들었는데 5,000불이 들었어?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자들이 그 529를 찾았을 때 교육의 목적에 맞게 찾았으면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번 돈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라스버런케를 했다. 근데 원금을 연금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불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리테할 때 가서 보니까 얘가 35만 불이 됐어. 25만 불 그럼 벌었어. 25만 불에 대해서 텍스를 안 내고 자기가 다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번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회사에서 매치시켜주는 돈도 어디에 포함돼요? 그거는 현재의 수입에 포함이 되죠. 컨트리뷰션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번 돈이 아닌 거지. 현재의 수입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칭을 해줄 경우에는 텍스를. 버킷이 2개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는 돈은 내가 라스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텍스를 내면 그렇게 되지만 회사에서 준 거는 무조건 트래디셔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버킷이 2개가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찾을 때 텍스를 내야 되는 거지. 회사 차원에서는 이번 해 비용 처리를 하지만 그러면 회사에서 는 돈과 내가 는 돈이 합쳐져서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수익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구분을 버킷이 두 개로 봐. 따로 아예 아예. 아. 그래서 이제 구분돼서 나 있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떠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 회사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는 회사를 팔거나 클로즈를 했어. 나는 리타이어를 하면 은퇴를 해서 내 개인 계좌를 옮길 때는 두 개 어카운트로 옮겨주는 거야. 하나는 Roth, 하나는 트래디셔널. 회사가 준 모든 돈은 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텍스를 내야 되는 돈이지. 솔로는 솔로도 똑같습니다. 아니 왜 솔로는 어차피 내 돈이잖아. 내가 다 냈잖아. 솔로를 열었어요. 내가 솔로를 연 이유는 돈을 웬만큼만 많이 넣고 싶어. 아주 많이 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파우스, husband and wife 뭐 이렇게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라트로 넣고 얘는 트래디셔널인데. 그럼 너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같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제 계속 잘 가야 되는 거죠. 조정을 해서 네 돈은 라트에 넣고 나는 트래디셔널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반반 하든 whatever. 그러면 그걸 넣고 나서 내 인플로이 포션에 맥시멈을 넣고 인플로이어도 맥시멈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인플로이어가 맥시멈으로 회사 차원에서 비용 처리되는 거는 다 트래디셔널로 들어가는 거죠. 솔로는 맥시멈이 어떤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적용돼. 모든 리밋이 똑같이 적용돼. 그래서 되게 좋은 거지. 조금 더 많을 수 있지 않을. 많아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리밋이 달라지진 리밋이. 않아. 리밋은 똑같아. 솔로나. 그런데 그러니까는 맥시멈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인플로이어 포션까지 다 합쳐도 합쳐도, 똑같아. 그건 다 똑같은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맥시멈으로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요거 퀘스천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넣는 건 정해져 있어. 지금 뭐 3,500불이야. 계산하기 편하게 3만 불이라고 생각합시다. 1년에. 그런데 3,500불인데 50세 넘은 사람 지금 7만 얼마? 7만 얼마라 했지 아까? 6만 9천에 7,500을 더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7만 4천, 7만 5천 7만 6,500인가 그렇잖아요. 7만 6,500까지를 넣을 수 있어. 그럼 내가 3만 500에 7만 6,500에서 3만 500을 빼면 얼마예요? 46,000. 응, 계산 잘했어? 잘못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큰일 나. 4만 6천에 넣을 수 있다는 거지. 회사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맥시멈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이제 맥시멈으로 그런 거고, 따지면. 그 사람이 진짜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맥시멈이 안 될 수가 더 많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W2 금액을 잘 정해야 되는 거지. 솔로 401k를 하려면 W2를 줘야 솔로 되는구나. 401k뿐만 아니라 모든 리타이어먼트 연금을 생각할 때 내가 맥시멈을 넣겠어요 하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는 웨이지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거지.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 세금을 다 이 소득세를 내가 지금 일하는 사람으로 해서 월급 명세서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월급 명세서를 받지 않고 나는 그냥 회사 수익이 내 거니까 그냥 월급은 따로 받지 않을래. 이러면은 못 든다는 거잖아. 못 들어. 근데 아마 그게 왜 솔로 401k가 중요하게 될 거냐면 셀프 эм플로이드를 뭐 부동산 리얼터라든지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리타이먼을 맥시멈으로 넣을 수 있는 초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인디비주얼 IR를 제일 많이 하고 그렇지. 그건 뭐 그래봤자 뭐 7,500불 뭐 8,000불 요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진짜 별로 표시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 심플 IRA 이것도 해봤자 뭐 한 2만 1,000불 맥시멈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꾸며도 근데 솔로 401k로 가면은 갑자기 확 이제 넣을 수가 있는 확 거예요. 많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인컴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나는 이건 텍스를 줄여야 되겠어 내지는 나중에 어떤 그런 베네핏을 바라보고 하게 될 때는 솔로 401k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 있고 또 이런 심플아이아나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솔로 401k가 론이 돼요. 돈을 그치. 꺼낼 수 있다는 뜻이네. 5만 불까지가 론을 되기 때문에 5만 불만 해줘? 까지만 5만 불 or 50% of your 진짜? 저도- 그 중에 greater 아니면 lower. lower? 그러니까 저도 흔히 결혼시킬 때 솔로 401k에서 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요긴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everything counts이긴 하죠. 너무너무 돈이 요긴하게 필요할 했을 때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짜로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서 401k를 깨!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페널티. 깨?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정말 그냥 거기서 지금 스탑. 아니 지금 당장 돈이 너무나 필요해서 다 저 찾을래요. 돈을 다 찾아 쓸래요라고.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죠. 그게 트레디셔널이냐면 일단은 그게 다 인컴으로 잡힐 것이고 깬다 그러면 다 찾아내니까 거기에다가 59.5 전에 또 하게 되면 또 페널티가 또 붙을 것이고 그러니까 반타작 내지는 반타작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찾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타작이라고 하면 언니 쌓아놓은 돈의 반타작이라는 거지. 그렇지. 원금의 반타작은 아니고. 그치? 원금 보전은 많기를 시간이 시간이 지났으면 많아야 되겠지. 그치. 시간이 있으면. 근데 또 내 질문은 내가 파산을 했어. 내가 파산을 했어. 그래갖고 막 빚쟁이들이 와서 다 할 때 내 401k 들어있는 돈 가져갈 수 있어요? 파산은 모르겠는데 그 크레디터 스테이트마다 달라. 예. 스테이트마다 달라. 보통은 크레디터 프로텍트 돼요. 야, 왜냐면 그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1년에 정말 7만 불씩 한 10년을 넣었어 봐. 그러면 들어간 돈이 70만 불이면은 뭐 한 거기 100만 불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때 갑자기 홀랑 망했어. 그래갖고 막 돈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찾아도 빚잔치밖에 못해. 그러면 안 찾고 버티면 익셉션이 있지. 어. 401k나 모든 이제 미국의 이런 어떤 이런 은퇴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거에는 익셉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웨이브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죽었어, 혹은 디세이블 됐어,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한 라이프 이벤트이든 그런 때는 다 하게 되고, 뱅크럽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원래는 그 크레디터라고 하지, 소위 말하는 크레디터부터 프로텍트 되는 자산이 은퇴 플랜이긴 해요. 그래서 레이어 좀 프로텍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없는 건 전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데트냐인 거와 IRS 같으면 뭐 걔네는 first in line이고요. 그렇죠. first in 근데 line. 이제 무조건 거기서 인컴을 받아 쓰게 된다 그러면 또 different story. 나중에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럼섬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프로텍트 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인컴을 이미 받아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인컴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터니가 아니니까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봐온 것들은 뭐냐면 그 어터니가 이거를 작성할 때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산을 인벤토리를 다 쓰잖아요. 그 모든 밸류를 다 쓰잖아. 그럼 거기에 이것도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레커멘드를 해. 그러니까 잘 어떻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망해가지만 회사가 있거나 혹은 거기에 파트너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 적용이 되고, 그 회사가 Scorporation, 예를 들어서 Scorporation, 내 LLC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집행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긴 한 그치. 거지. 근데 뭐 그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고 일단은 어떤 텍스의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아주 만들겠어요. 단단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만든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인컴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툴을 잘 사용하면 정말 힘이 되는 그런 툴이죠. 근데 부동산은 진짜 꼭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러면 셉하고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셉은 당장 론이 안 된다. 론은 셉은 뭔지부터 잠깐 얘기해 봐요. Simplified Employee Pension. 그런 걸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맥스를 25%까지 넣는데 지금 내 수입의 25%? 웨이지. wages. 401k는 내가 컨트리뷰션 하고 거기에 25%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2배로 많이 할 수 있네. 그럼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셉하고 401k를? No. 아니,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나를 해야죠. 선택해야지. 솔로 401k를 하면서 IRA를 또 할 수는 있어요. Individual IRA. 셉을 하면서 셉 IRA를 하면서 individual IRA도 그건 할 수 할 수 있는데. 있지. IRA는 솔로 셉을 401k하고 셉은 안 돼.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 둘 그렇지. 중에 그럼 어느 게 더 individual 유리한지. Roth IRA 뭐 이런 괜찮고. 거를 할 수는 있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맥시멈으로 다 넣겠어요. 그러면 솔로 401k가 훨씬 나은 거지. 훨씬 낫지. 그럼 셉을
냅두고. 아니 그냥 왜냐면 놔두고 25%는 지금부터 솔로로 할 수 요거부터 있다고. 요거부터 대답해. 25%가 7만 불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가 더 훨씬 많이 낼 수 있다. 포텐셜이 많잖아 여기는. 이유를 얘기해야지. 이유가 보통은 25%가 훨씬 월급이 돈이 10만이라고 많다. 생각해. 어. WT 10만이야. 거의 25%면 얼마예요? 2만 5천. 2만 5천. 그렇지. 2만 5천밖에 못 넣어. 어.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500불을 더 할 수 있다고. 음. 그럼 2만 5천에 3만 500불이 얼마예요? 5만 5천 5백을 더 한다고. 둘 해봐. 그걸 두 배 하면 10만이 넘잖아. 아니 그게 그러면 내가 텍스에서 만약에 지작된다고 생각해봐. 아니, 조연이 10만 불만 안 벌잖아. 그럼 내가 20만 불을 벌면 25%면 5만 불이잖아. 20만 불이면 5만 불이고.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야 되냐 이거지. 내가 30만 불을 벌어. 그렇지. 부동산을 해서 1년에. 인컴이 높을수록 401k가 더 유리하네. 근데 이제 50살이 넘었으니까 아니, 웨이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아까 웨이지. 그 저기 7만 얼마 거기에 걸리겠네. 그지? 맥스가 거기에 걸리지. 맥스가 그래도 둘이 합치면 14만 불이 넘는 거지. 그럼 세븐 둘이 각각 들 수가 없어? 있어요. 그러면은 25%라고 해서 나는 지금 되게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되게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뭐 한 50만 불을 진짜 부동산을 해서 1년에 번다. 이러는 사람이면 401k보다는 세비 날 수 있느냐? 아, 셉도 리밋이 3. 다 똑같아. 이것은 다 똑같아. 7만. 아까 25%라고 25%. 했던 게 그러면 25% or 25% or the annual maximum. annual maximum. 아까 7만 6,500인가. 똑같으네. 똑같아. 그러니까 더 올라가. 인플로이어의 매치가 없지 거기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realistically는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안 하겠지. 누가 웨이지를 30만, 50만을 누가 가져가겠어? 절대 안 가져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치면 셉 IRA로 그걸 맥시멈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고 돈을 그게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없고 아, 그 되게 단순한 방법이네. 왜냐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우리 조연을 예를 들면 파인힐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50만 불을 벌었다고 해서 조연이 월급으로 다 가져가지 못하죠, 50만 불을 절대로. 가져가진 않으니까. No way. 그러니까 얘도 줘야지 쟤도 줘야지 W2라는 월급 명세서 상으로에서의 금액에서 25% 혹은 맥시멈인 7만 6,500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01k 쪽이 유리하다. 그럼 셋도 내가 트레디셔널하고 라스로 갈라서 할 수가 있어? 그건 안 되면 그거를 법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게 하자 하는데 그 예전에는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셉 그만두고 솔로 401k 해도 되네. 그럼 나는 그거 하면 리타이어 때까지 받아서? 쭉 가야 되는 줄 알았지. no. 그냥 그러면 그 펀드는 그대로 들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내 IRA 어카운트로 놔두는 거. 놔두는 거지. 아니면 401k로 롤오버 해도 되고. 근데 롤오버를 하면 만약에 내가 트레디셔널로 들어 있었어. 근데 이번엔 라스로 하고 싶어. 그럼 롤오버 할 때 어떻게 돼? 세금 내.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트러스트라고 하지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그 회사를 직접 가는데 그때 이제 텍스 폼을 이슈하면 텍스만 내면 되지. 텍서블 이벤트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여러분은 무지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일을 맡긴다. 그리고 인플루이도 없고 단 나 혼자 홀홀단신이다. or 이런 분들 많아. 그리고 내 스파우스밖에 없다. 내 스파우스밖에 없다. 근데 나는 맥시멈으로 뭔가 베네핏을 받고 싶다. 그러면 셋보다는 솔로 401k가 낫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어요. 혼자서. 저는 어떤 분이 그 무슨 자동 문인데 그런 문만 하시는 분이야. 엄청나게 볼륨이 커요. 그런 분들 봤거든. 근데 인플루이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트럭 드라이빙 하시는 분도 저도 한 30만 불 넘게 버시는 분도 봤어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면 그 외에 더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상의 것을 레커멘드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느 선에서의 인컴을 가지고 맥시멈으로 넣고 싶어요. 하면 솔로 401k나 401k가 좋은 옵션입니다. 그럼 돈을 굴리는 방식은 세이비나 그거나 똑같은 똑같아요. 거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거 똑같은 거. 조인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왜냐면 그치. 우리 돈이 어디에 몇 퍼센트 들어가 있나 보는 거. 그렇죠. 머니 돈다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좀 대답 못할 거는 물론 물어보게 되지만 그런데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대답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제 우리가 왜 그 돈을 넣어놓는 게 이렇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은퇴하고 나서의 삶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오래 살아요. 은퇴하고 나서 지금 30년, 4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 후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꽃이 리타이어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고 은퇴 파티를 회사에서 막 열어주잖아요. 리타이어먼 파티를. 저희 사돈이 리타이어먼 파티를 회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파티를 했는데 3개월째 계속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이제 사장이 그래도 이거는 해결해줘 자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너 왜 자꾸 나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일하던 그 직원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그 파티를 자기네가 이제 여기서는 파티를 스루 해줬다 그러잖아요. 이제 베풀어줬다. 그래서 그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리타이어먼트 파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현재 같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축하를 해주는 게 그 리타이어먼트 파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 우리나라는 리타이어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먹고 사나 뭐 약간 내가 이제 약간 커튼 뒤로 들어가는 것 같은 약간 물론 서글픈, 현직에서 물러난다. 뭐 이런 거 있다면 미국은 부러워하는 것 같아. 이제 저 준비가 된 사람을. 그러니까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누구야 뉴욕에서 타임스퀘어 거기에서 샌드위치 샵을 30몇 년을 하신 분 하루도 안 그러고 일하시다가 리타이어했는데 고객들이 파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리타이어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미국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파티를 그리고 나서 이제 크루즈를 타고 이 배 타고 저 배 타고 그때부터 지루해지는 거지 뭐 이제. 딱 3년. 한 내 생각에 3년인 것 같아요. 난 3년도 긴 것 같아. 3년도 못 간대. 그러니까 언니 작년까지 그만둔다 그랬지. 바뀌었어 막. 그 생각은 네, 변함이 우리 없어요. 남편이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하면서 어떤 손님이 전화할 때마다 일본에 가 계시고 하와이 가 계시고 멕시코 가 계시고 이러니까 나는 언제 가냐? 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있네 이러면서 막 슬퍼하던데.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여행 그것도.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리타이어먼 준비를 한다는 개념이요.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고 또 너무 비싸게 살아야 돼요. 정말 너무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서요. 앞으로 우리 리타이어 한 후에 준비를 하는 거를 정말 지금 사는 것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애 낳고 막 이러면은 정말 더 힘들어지니까 혼자일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조차도 예전에 리타이어 한 사람하고 이제 지금 현재 일해서 앞으로 리타이어 할 사람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회사에서 펜션이라는 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펜션은 없어. 내가 안 넣어도 회사에서 따박따박 내 앞으로 약간 퇴직금 개념으로. 해주거든. 그러니까 펜션, 그러니까 리타이어 해가지고 펜션 어마운트가 뭐 8,000불이에요, 뭐 10,000불이에요, 뭐 한 이런 달에 사람이 찾아 쓰는 돈이. 맞아요. 거기에다가 소셜시큐리티까지 합쳐서 10,000불 넘지. 부부면 살만해. 살만해. 너무 살만하죠. 진짜 뭐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펜션을 하는 컴퍼니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래서 시대가 지금 온 거지. 솔로 401k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솔로 401k는 뭐 자기가 하는 거니까 뭐 세임이지만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401k를 할 때는 내가 안 하면 매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임플로이어가 그만큼 책임을 좀 덜으려고 네가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줘. 이거지. 펜션은 난 무조건 좀 슬퍼. 왜 나한테는 내가 이거를 머니돈 내서 알게 됐을까?
나는 머니돈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이미 후회해도 늦었는데 자기는 후회해도 안 늦었잖아. 아, 지금이라도 액션을 자기도 할 수 안 있어. 늦었어. 아니 나는 트레디셔널로 해서 그냥 끝났잖아.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거 듣는 분 중에 401a라는 걸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 그거는 조금 달라요. 401k랑 좀 다른 게 뭐냐면 401k는 contribution, defined contribution이니까 내가 contribution amount를 정하잖아. 근데 401a는 보통 government worker, 뭐 city worker 뭐 이런 사람들이 가고 그 플랜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좋냐면 employer가 정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금액을. 그리고 거기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션이 그쪽이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정해. 얼마를 넣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은퇴하면 괜찮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솔로 401k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뭐 은퇴 지금 얘기가 이렇게 좀 장황해진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W2로 외지를 받는다. 내가 월급 명세서를 받는다.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회사는 따로 있고 나는 내 사장이지만 사장이고 내가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다. 이러면 거기에서 내가 돈을 넣고 회사에서 넣는 돈은 또 회사에서 비용으로 제한다고 아까 조이스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제해서 좋고 그리고 나는 또 그 돈까지 합쳐서 계속해서 저축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혼자서 일하시거나 부부가 일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그리고 미장원 뭐 그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컨트랙터도 네. 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 클리너 하시는 분들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바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이 텍스 보고를 해줘. 북키핑을 해줘요. 페이롤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한 회사에서 안 하고 요새는 또 페이롤은 뭐 딴 데서 하고 북키핑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드바이저는 또 딴 사람인 거야. 은퇴연금을 만든 사람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그럴 것 같아. W2를 만드는데 사실 이렇게 401k로 들어간 거나 심플로 들어간 거나를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년 거였어요. 뭐 그럼 어멘드를 하면 돼요. 빅딜은 아닌데 서로 이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 보고할 때나 페이롤 할 때나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멘드하면 재미없지. 우리 어드바이저가 나 이번에 심플 넣었어요. 어떤 분은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넣었는데 넣는지를 모르셨대. 오 마이 갓. 그래서 그거를 다 뒤져갖고 근데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잘못 보고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드바이저랑 하시면 좋은데 뭐 한 사람이 다 하면 한 회사가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 와서 은퇴 연금도 하고 뭐 이거 페이롤도 하고 텍스 보고도 하면 우리가 이걸 한 바퀴를 다 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를 해주지만 다 따로 하면 본인이 컨펌을 하셔야 돼. 그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손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심플라이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꼬박꼬박 먼틀리로 이렇게 나가게끔 셋업이 돼서 1년을 다 채워서 다 넣었는데 이제 텍스 보고할 시즌이 된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가 들어간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이해가 없으셨는데 그냥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자기 체킹 어카운트를 그러니까 그게 지출이 뭐가 돼 있고 지금 뭐가 입금이 됐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체킹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뭐 그리고 그냥 말을 얼버무리시는데 제발 어떻게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를 매일 보셔야지 또 요즘엔 또 프로드도 많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 봐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 아침에 그래서, 출근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나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 뭐 그것도 다 1년 끝난 다음에 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그렇지. 시간들이 좀 다 넉넉할 때 막 지금 다 텍스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거 들어갔어요 하면서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덜 바쁠 때 뭐 회계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맞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 보고 할 때는 이거 했는데 했어요. 어드바이저한테 내가 지금 했는 게 뭐예요? 돈 들어가는 거 맞아요? 돈 빠져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북키핑을 할 경우에는 이걸 다 이렇게 매칭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페이어블을 만들잖아. 그래서 돈이 나갈 때 거기에 매칭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다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일만 해줄 때는
손님이 주는 서류를 갖고 하는 거니까 거기 없으면 없는 거거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다른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가기도 하시고.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심플도 있고 401k도 있는 분이 있어. 이거 어디시 나오면 이거 아, 잘못된 거. 그렇지. 같이 못해. 그러니까 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된다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너무 편해요. 그냥 구글에다가 심플과 401k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는데, 어. 아니 그거는 찾아봐서 아실 수 있는데 뭐가 실제적으로 이슈가 되냐면 여기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심플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돈이 나간 거 1월 달에 얘를 2월 달에 나간 거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는 또 말하는 심플 IRA를 셋업해준 프로페셔널하고 에이전트와 401k를 셋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401k를 아무나 셋업하지는 않아요. 이게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그래도 가격이 리즈너블한 TP에도 이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 보통 IRA를 셋업하거나 심플 IRA를 셋업하거나 셋을 셋업하는 분이 401k를 다 셋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셋업을 하게 그렇겠지. 되거든. 그럼 여기에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근데 되면 중개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 그렇지. 가운데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예, 근데 본인이 모르시면 그냥 딱 이것을 델리게이트하고 물어보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 조이스가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난 괜찮아 이럴 수 있는데 뒤져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알고 있고 했을 때 나 했어라고 계속 CPA한테 알려주면 자꾸 가장 했다고 좋은 얘기하면 거죠. 돼요. 나 네.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네. 자, 오늘 솔로 401k 했는데 조앤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솔로 401k 하는데 갈아타야 될 건가 봐요. 훨씬 유리하구나 깨달았습니다. 많은 그 셀프 인플로이드 혼자 일하시는 분이나 부부가 일하시는 분들 리타이어먼트 은퇴를 준비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